이 부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모발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발에 대한 클리닉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클리닉이라고 하는 인식성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모발 단백질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클리닉이다라고 하는 것이 샵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소비자도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실제 시술 과정에서도 전처리, 후처리 어떤 물질을 쓰지 않아도 본 시술 과정에서도 클리닉이라는 의미를 소비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모발과학인데요. 실제 시술 과정에서 제품의 구성 또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작용력들, 이것이 단백질의 변화를 엄청나게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 화학적인 작용력들을 컨트롤하고 또 제품에 반영된 화학적 작용력 외에 기구나 기계가 가지고 있는 열의 요인 또는 수분의 요인 또는 오존의 요인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컨트롤해서 시술이 끝났을 때 어떤 물질을 단백질을 회복시키는 어떤 물질을 쓰지 않아도 시술의 과정 속에서도 단백질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클리닉이라고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식시키려고 할 때 샵에 근무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소비자에게 지금 시술 과정 자체가 클리닉적 의미를 띈 시술이다라고 인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시술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또 제품의 물질들, 또 모발이라고 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수용력들, 이런 모든 부분이 종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됐을 때 소비자는 현재 시술 과정도 클리닉을 감안한, 클리닉이 반영된 시술의 프로세스, 처리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더 확대가 되면 우리의 시술 과정을 더 고급화된 메뉴로 시술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단백질의 결합을 회복시키는 것 또한 모발의 클리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모발 단백질의 결합을 회복시키는 것이 클리닉인데요. 어떤 결합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이 클리닉이냐? 지금 현재 소비자의 모발은 어떻게 손상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펩타이드 결합, 시스틴 결합, 이온 결합, 또 수소 결합 이런 다양한 결합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요. 자, 이 물질들의 결합 속에 어떠한 결합이 취약해졌을 때 이 결합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이 어떠한 개념의 클리닉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당신의 모발은 어떠한 결합부터 회복을 시켜서 다른 결합으로 모발을 회복시켜가는 것을 확대시킬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처방이라는 것을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단백질의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처방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결합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이 과정은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메모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소비자는 자신의 모발이 클리닉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클리닉의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의 요인, 미스트의 요인, 오존의 요인 이런 요인을 얼마 정도의 어느 정도의 타임으로 어떻게 시술했을 때 모발이 손상되지 않고 데미지를 입지 않고 모발이 건강하게 시술이 끝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클리닉적 의미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 퍼머 시술을 할 때 스트레이트 판넬 기구를 사용을 합니다. 180도 이상의 고온의 열이 나오는 그런 기구를 활용하게 되죠. 자, 180도 이상의 고온의 열이 나오는 이 기구의 열을 얼만큼 조절하면 단백질의 변성을 얼만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술하시는 분들에게 개념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발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라는 물질, 또 그 단백질의 물질의 이동을 주관하게 되는 수분의 요인,
또 그 수분의 진동을 유발시키는 열이라고 하는 요인에 의해서 단백질 물질은 얼마 정도 열의 에너지 이상이 돼버리면 단백질 물질이 깨어지게 되는가, 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물질이 깨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열의 요인을 얼마큼 조절하면 지금 시술하시는 처리 과정에서 단백질 물질을 현저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해서 다양한 시술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듯이 열이라는 요인, 또 미스트의 요인, 오존의 요인들 또한 우리가 조절해주면 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모발들이 다양한 클리닉적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를 했다가 일반 웨이브 포머를 했다가 다시 스트레이트를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시술의 변화를 끌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인들 또한 우리가 클리닉적 의미로 소비자에게 제시를 해서 소비자가 단백질 물질을 첨가해서 모발을 회복시키는 것만 클리닉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화학적 요인들을 조절하고 또 기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절해서 시술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클리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클리닉에 대한 접근 의미에서 모발과학을 응용해서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요,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요인의 물질의 특성을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하면 클리닉에 더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시술 과정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도 관여를 하고요. 또 제품이 갖는 화학적 특성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술의 모든 시작과 끝맺음에도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갖고 있는 화학적 특성, 또 수용성의 어떤 능력,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외부의 화학적 요인과의 작용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면 클리닉이라고 하는 어떤 시술 효과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시술 과정에서 제품의 작용력을 너무 많이 강화시켜서 모발이 더 많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의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만이 클리닉이라고 하는 어떤 접근 과정이 더 명확해지고 클리어해진다는 거죠. 자, 보시면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과정에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거의 80% 이상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의 함수율이 제품의 어떠한 상태로 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제품이 모발에 도포됐을 때 모발의 침투력, 또 모발이 이 제품을 얼마나 많이 잘 흡수하게 되는지, 이것이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율에 따라서 그 제품에 담겨있는 알칼리성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pH의 특성, pH의 특성이 지금 단백질을 얼마나 팽창시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시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색을 하는데요. 염색의 색 분자가 모발 단백질 속으로 침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모발 색 분자가 단백질 속으로 침투할 때 단백질의 팽창이 어느 정도이면 적정한가? 예, 물의 함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수율이 지나치게 높아버리면 pH의 형성이 높아져 버리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단백질의 팽창력, 팽윤력이 커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색 분자가 모발 사이에, 단백질 사이에 침투했다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자, 이럴 때 적정한 팽창력은 어느 정도가 될지, 또 퍼머넌트를 시행을 할 때 치오나 시스테인 계열의 물질이 어느 정도의 팽창력에서 가장 적정한 침투가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물이 가지고 있는 수용성 제품의 구성 특징 또는 그 수용성 제품에 담겨있는 pH의 형성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시술의 결과를 얼마 정도나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물이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염색이나 탈색이 끝났을 경우에 물이 헹군 과정에서 묻을 때와 묻지 않을 때 아마 모발의 장력, 텐션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연모제나 탈색제가 묻어 있을 때
모발에서 체크하셨던 어떤 장력 상태하고 인장 상태하고 물이 헹군 과정에서 묻으면서 물이 공급이 되면서 달라지는 모발의 장력 상태, 이 두 부분의 차이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자극시키는 수용성의 특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 물의 작용력이 우리는 단순히 헹굼이라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어떤 물질로 쓰이지만 모발 단백질은 현재 모발에 남아있는 제품의 화학적 특성을 이 물이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더 확대가 되면서 단백질이 엄청난 화학적 작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 물질의 변화가 너무 확대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염색이나 탈색, 또 퍼머넌트에 남겨졌던 결과의 특성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시술 효과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시술 효과가 짧아져 버려서 소비자가 현재 모발에 남겨져 있는 시술 결과를 지나치게 금방 시술 효과가, 퍼머의 컬이 풀어진다, 또는 염색의 색이 빨리 빠진다, 또는 탈색이 지나치게 거칠어진다, 탈색 후의 모발 상태가 지나치게 거칠어진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결과들은 물이라고 하는 어떤 이 물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각각의 시술에 물이 접목됐을 때 각 시술이 어떤 화학적 확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결과들을 기본적인 기초적인 화학적 내용을 파악하는 교육과정과 시술 응용과정을 통해서, 응용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